20대 대통령 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지난 9일이었죠. 여야 대권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공식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용진이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출마 포부를 먼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정치를 정말 격렬하게 바꿔보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정치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내고 그 변화를 주도해내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과 변화를 가로막는, 발목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들 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젊고 패기 있고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박용진이 나서야 네. 대한민국의 이렇게 중첩되어서 오고 있는 위기와 기회, 여기에서 위기는 극복하고 기회를 살려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10조가 이야기하는 네. 행복국가, 우리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 그리고 인권에 대한 보장을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젊은 정치, 세대 교체를 통해서 정치를 변화시키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은 언제부터 이 대선 출마를 좀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 2년, 3년은 된 것 같은데요. 유치원 3법을 막 추진할 때, 그때 또 제가 동시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문제를 네네. 공개적으로 들고 나오면서 이른바 이중전선, 두 개의 전선에서 막 싸웠죠. 낙사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네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고 세금 갖다 썼으면 감사받아라 이건데 네.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재벌 총수들이 하고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집단인 한유총이 네. 자기들 힘만 믿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의 상식, 작은 원칙 이런 걸 하나 적용하는 것도 네. 엄청난 저항이 있구나. 네. 이런 걸 바꿔내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기득권 세력들에게 포섭되지 않고 비주류니까 오히려 더 이런 문제에서 더 자유롭게 기득권 집단의 이익, 영향력 그걸 지키려고 하는 저항들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바꿔볼 수 있겠구나 고민을 했고요. 네. 작년 1월달 일기 이렇게 열어보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구체적 계획을 막 적어놨더라고요. 아니 일기를 쓰십니까, 박용진 의원님? 예, 매일매일 쓰지는 않는데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는 쓰는데요. 그때 네. 보니까 이번에 책 냈잖아요. 네네. 책에 대한 구상, 그리고 지금 온국민 행복정치연구소, 이 정책연구소 만들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구상, 계획, 또 누구를 만나야지라고 하는 네네. 일정과 방향 이런 걸 혼자 다 그려놓고 1월부터 작년에. 네네. 네, 작년에.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재선되고 나서 네. 주변의 동지들한테 가까운 동지들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이 가까운 사람 설득하고 승낙받고 같이 일 시작하는 일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출마 선언할 때 20명의 의원들이 왔던 것은 기적이다. 이게 어떤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보십니까? 박용진이 대통령 선거를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걱정 반 조롱 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뭐냐면 그 계파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런 사람이 그냥 독불장군처럼 혼자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와 비난 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 동료 의원들이 보여준 건 기대와 응원이었어요. 네. 이렇게 그냥 가면 민주당이 다음 대통령 선거,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 근데 이거를 이겨줄 수 있을 것 같은 젊은 도전, 박용진의 열정. 이걸 제일 잘하는 분들이 우리 동료 의원들이거든요. 네. 동료 의원들이 박용진에게 줄을 쓴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네. 박용진의 이 도전을 응원하고 그리고 이 박용진이 이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하는 기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반영하는 숫자였다고 봐요. 저도 되게 놀랬고 네네. 그 노무현 대통령 천정배 의원 딱 한 명 두고서 출마 선언했다고 하던데. 그랬었죠. 네. 예, 박용진에게는 그래도 이렇게 기대해주는 많은 의원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포인트를 잡아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특히 2030 세대들이 민주당을 외면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의원님께서는 뭔가 해법이 있으십니까? 일단 진단이 틀렸어요. 2030만 외면한 게 아니라 모든 세대와 모든 연령이 다 외면했고요. 네네. 지난 총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보내졌던 기대와 지지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한테 기대를 가졌었던 분들이 어떤 기대를 했는데 우리가 왜 실망으로 전환했는지 이 포인트를 잘 찾아야죠. 네. 그렇지 않고서 2030만 무슨 달래기 하는 것처럼 뭐 이대남이라고 하는 남성 20대들에게만 뭐 좋은 다시 이렇게 사탕 하나 주어주면 될 것처럼 이렇게 얄팍하게 정치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민주당한테 기대했던 게 뭐겠어요. 아니 먹고 살게 해주라. 일자리 정책 잘한다고 하지 않았냐. 네. 그리고 부동산 문제, 그리고 노후 자산의 문제 이렇게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제도와 방향을 만들어줘라. 근데 이런 문제에서 능력을 못 보여줬잖아요. 이런 문제에서 민주당이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국민들의 실망 상당히 크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능력과 개혁, 사회 개혁에서 성과를 내서 네. 그래도 국민들이 탄핵시키고 과거 세력으로 이렇게 치부했었던 야당보다는 뛰어나게 이명박 박근혜 시절보다는 훨씬 능력 있게 뭔가를 좀 보여주길 바랬는데 그런 포인트에서 네. 원했던 것들을 못 보여드리니까 엄청난 실망이 있는 거고 4.7 재보선은 그냥 이렇게 병가지 상사처럼 네. 그 선거가 있는 정치에서는 한 번씩 있을 수 있는 패배가 아니고요. 네. 판이 틀려지는 그런 선거 결과예요. 우리가 네. 진짜 긴장해야 되고요. 뻔한 인물, 뻔한 구도, 뻔한 주장하면 뻔하게 또 패배할 겁니다. 새로운 인물, 다른 주장, 그리고 다른 가치, 새로운 가치로 또 해야 되고요. 박용진이 그걸 위해서 이번 당내 경선에서 진짜 몸부림을 칠 거고 네. 그 몸부림의 결과로 새로운 바람이 불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그 일부 의원들은 이번 재보선 결과를 두고 잠깐 뭐 회초를 들었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의원님은 그 이상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네. 회초리 정도가 아니라 저는 대통령은 죽비라고 표현하시는데 거의 몽둥이 느낌이었는데요. 네네. 그런데 아마 계속 이렇게 가면 국민들이 정말 분노와 네. 실망을 보여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제안했던 이 모병제, 남녀평등 군 복무제 여기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일각에서는 남성들의 표를 잡으려고 어떤 좀 현실적으로 좀 힘든 혹은 무리한 어떤 공약을 던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방 안보와 관련된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자가 적어도 네.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보를 어떻게 할 거냐. 외교안보 국방이 있어서 자기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박용진은 이미 15년 전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처음 등장했었던 이 모병제로 가는 것이 맞다. 정예 강군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남북 대치 상황 그리고 주변에 군사강국이 밀집되어 있는 안보 상황에서 모병제로 과연 될까? 그래서 우리 헌법이 얘기한 국민들의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제가 다른 제안을 한 겁니다. 네. 남성만 징집돼서 군대 가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바꿔서요. 네. 그러나 이렇게 너무 긴 기간 가는 것이 아니라 40일에서 100일 정도 모든 국민이 다 그러니까 남녀 불문인 거예요. 네. 모든 국민이 다 가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강력한 예비군 제도로 편제되게 되면 평상시에 800만에서 1000만이 넘는 이런 예비군들을 유지하고 그리고 모병제로 강력하게 정예강군을 구축해서 놓으면 네. 저는 충분히 이런 군사 국방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헐값에 우리 청년들 마구 징집해다가 50만 명씩 유지하면서 50조나 되는 국방 비용을 쓰고 있는 국방부가 이런 국방 개혁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네. 모병제에 대해서 대통령도 이미 우리 장기적으로 가야 될 과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하면 됩니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남의 그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는 국방부의 이 기득권 세력들에 네.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요. 대통령 후보로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과제를 던진 거거든요. 네. 이 논쟁 계속 끌고 갈 겁니다. 얄팍하게 20대 네. 남성들을 위한 공약은 절대 아닙니다. 의원님 그런데 그 이제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이 한 40일에서 100일 가지고 이른바 그 정예 예비군이 되겠느냐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농산훈련소는 4주밖에 훈련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네네. 이 기초군사훈련을 해서 개인병기 다룰 줄 알고 네. 군사적전 명령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예비군으로서 여러 소집훈련 등등을 해서 유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현대전의 핵심은 사실은 최첨단 무기들입니다. 미사일과 그렇죠. 스텔스 비행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만 국방 전력 전체를 우리가 따질 때 뭐 상비군의 수는 얼마냐, 예비군의 수는 얼마냐 이것도 당연히 따집니다. 중요한 전략 초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다 아실 텐데 4주 군사훈련하고 후반기 교육하고 자대 가서 뭐 합니까? 병장들 식기 닦아주는 것부터 했었어요. 그 사람들 구두 닦아주는 일부터 했어. 그게 우리 국방전력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네네. 그렇게 간부들을 위한 그 군체계. 그래서 우리 군인들과 관련해서도 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네. 간부들만 연금 주잖아요. 사병들은 연금 혜택도 못 받지 않습니까? 네. 왜 헐값을 징집해서 이렇게 마구 갖다 쓰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 던지는 거고 네. 달라져야 돼요. 간부와 이른바 스타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군대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짧게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보완책들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집값을 잡아야지 왜 종부세를 잡으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것의 최종적인 방안은 그 집값이 실거래가 15억이 넘는 이런 큰 비싼 아파트들 다시 네. 말해서 부자감세 방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만일에 이런 고가주택 보유세에 대한 감면을 하려고 한다면 월세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제제도 확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들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월세 사는 사람 많거든요. 젊은 네. 청년들도 그렇고요. 네. 이분들의 월세 소득 공제 제도 적용 대상도 범위도 확대해서요. 좀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네네. 고가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 감면만 이야기를 합니까? 네, 종부세 지금 약간 좀 완화하자는 논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네, 그것만 가지고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가 이제 요즘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각 기관에서 여론조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재명 지사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양강 구도가 거의 한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도를 돌파할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그럴싸한 말과 그럴싸한 이벤트 정도로 우물쭈물 자신의 이야기와 소신을 밝히지 않고 인기나 관리하고 주목도나 높이려고 하는 거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고요. 네. 이재명 지사나 우리 이낙연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나 이분들 훌륭한 정치인들이시긴 한데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던 분들이시고 네. 또 한국 정치 주류로서 지금 한국 정치에 낡고 지친 것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우리 국민들은 인지도 높은 사람이 아니라 이름이 벌써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무명 가수 전에 나온 무명 가수처럼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렸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노력, 열정 여기에서 스타를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네.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저는 박용진이 실력과 열정, 노력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노력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박용진이다. 박용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변화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거 발탁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새 과시하고 하는 이런 낡은 정치 문법으로는 우리 정치의 변화를 못 만든다고 봐요.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각에서는 이 대선 경선 연기론을 주장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아니 선수로 뛰는 사람이 네. 피파와 축구협회한테 규칙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할 문제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 피파가 어떤 규칙을 만들더라도 손흥민의 역할은 골 넣는 겁니다. 네. 박용진의 역할이 여의도 손흥민으로서 골 넣는 거고요. 그거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능력 보여드리겠고 준비된 비전 그리고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부자로 우리 국민도 부자로 만들려고 하는 국민 자산 5억 성공 시대에 네. 오늘 이뤘던 여러 정책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면서 포인트 쌓아가고 점수 골 넣고 네. 이렇게 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